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이번엔 어떤 이유를 댔나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고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특별히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내란 특검팀 출정 조사나 내란 재판에서는 일종 이제 건강 악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다, 또 당뇨 악화, 거동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제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은 점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형식상으로 보면 결국 강제 구인이 필요하지만은 그동안 과정을 우리가 봐왔듯이 이 강제 구인도 이제 좀 실효성이 좀 여전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특검이 지금 일단 30일에 재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특검의 조사에 응하나 안 하나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안 나간다 이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했다고 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도 그 출석 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할 때 내란 특검에서는 구치소의 어떤 이 인치 지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제 인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특검들이 평가를 해보고 또 그에 맞는 조치를 내놔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이런 것은 아니죠. 국민들에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든 또는 잘한 게 있으면 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어쨌든 간에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특히 구치소에서 접견은 매일같이 몇 번씩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과연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용천 단장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다. 특검, 재판 모두 다 거부한다. 이른바 버티기 전략인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유효한 효과적인 수단입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과 취재를 정확히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허물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이제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통상 불출석을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특검 측과 협상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 시스템조차도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인데 지금 무척 무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상당히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당뇨 수치, 그다음에 이제 간염 수치가 얼마 전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지금 재판이나 특검에 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에
열악한 환경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마자 사실과 다르다면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논란은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심평 변호사의 주장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주장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이 심평 변호사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법률 대리인을 많이 했고 또 멘토격인 분인데 지난 25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변호인 접견 형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서 올렸어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구금된 이 독방이 불과 1.7에서 1.8평밖에 안 되지 않는 협소한 곳이고 네. 책상이나 의자는커녕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하나만이 놓여 있어서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읽는 것이 유일한 대통령의 직접 활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소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서 이런 처참한 주거 환경은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목이 가는 내용은 이제 미국을 언급한 내용인데 그 전직 대통령을 향한 가혹한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 탄압을 중지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뭐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형을 마치고 출소한 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이게 아주 황당한 일이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고 본인인 이제 송영길, 조국 전 대표 등도 구속해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고생을 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공간은 일반 수용인 4명이 갇혀 있는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덜 더운 2층에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넓이에서 큰 차이가 났는데요. 그 심평 변호사는 1.8평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공간은 10.6제곱미터, 한 3.2평 정도로 일반 수용인 한 4명 정도가 평소에 쓰는 공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방금 이제 출소한 송영길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심평 변호사의 표현들이 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박영찬 단장님은 구치소에 가보신 적은 없죠? 보니까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접견하고 들은 얘기를 쓴 것이고 그렇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 전까지 살았던 곳이잖아요. 지금 봐서는 언뜻 송영길 대표 얘기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어느 분의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네. 이렇게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심평 변호사가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입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네. 심평 변호사 입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함, 안타까움 이런 걸 피력한 것인데 그러나 심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좀 거부감을 들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드라이하게 표현하거나 말을 좀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남긴 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혹시 가보신 적 없어요? 서울구치소에? 네, 저도 뭐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네. 본인이 생활을 하고 나온 곳에 대한 생생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심평 변호사의 전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변호인들이 이 서울구치소의 수용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매일같이 변호인 접견을 여러 차례씩 하면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전혀 다른 오히려 특혜도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뭐 호텔에서 지내야지 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무더위에서 같은 평형 안에서 그 방 안에서 4명 이상이 몸을 부대끼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일반 수용자들에 비하면 혼자서 독방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뭐 지금 성경책 외에는 읽을 지적 활동이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책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TV 시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이 지적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법으로 또는 구치소의 수용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서 그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얼마 전에 그 가석방 아니 그 나오면 이제 보석으로 나오면서 구치소장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제가 나가면 제 꼭 이 방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방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자, 박준호 논술위원. 그런데 심평 변호사 이 SNS 글을 저희가 뭐 자세히 옮기지 않았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접견했다. 자,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네. 변호사기만 하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변호사 접견 형태는 네. 꼭 이제 수임 변호사가 아니라도 일단 접견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임의 준비 과정으로 변호사가 만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자문을 또 뭐 자기가 이제 잘 아는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 자체는 좀 허용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심평 변호사가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를 언급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프레임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과 또 변호인이나 지지층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일종의 이제 정치 투쟁의 상황으로 좀 규정을 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탄압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를 언급한 것도 뭔가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는 측면 또 이념 전쟁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뭔가 이제 미국의 이제 이른바 그 극우 세력과의 좀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용찬 단장님 예. 일단 심평 변호사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 미국의 이제 개입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이 근거가 뭐냐면 미국이 이 브라질의 볼소나르 전 대통령한테 대해서 브라질 당국이 부당하게 대한다고 그러면서 이 관세를 징벌적 관세를 50%를 매겠다는 사실을 들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뜻 들으면 이 사례를 들어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석방을 시켜달라 이런 조건을 들어서 안 들어준다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 뭐 이런 걸 촉구하는 거로 또 익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미 의원 연맹에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문제 연구소 프레드 플라이트 부소장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미국 정치 조약의 정치계의 어떤 반응을 그런 기류를 지금 심평 변호사가 지금 언급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실제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인 통상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러한 압박이 유형 무형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 이러한 원치 않는 결과를 우리가 미연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압박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이렇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민주인사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권 인사에 있었던 시절에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해가지고 현해탄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미국에 구명을 요청해서 미국 CIA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려왔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자 심평 변호사는 그럼 이런 케이스를 요구한 겁니까?
그런 케이스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그 과정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의해서 복원시켜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는 다 믿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겠습니까? 네. 그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상황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 가셨을 때 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것도 다 그 G7이라고 한다면 세계의 유수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감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처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를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내정 간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양국이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 다루기로 하죠.